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신한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맡게 된 신한금융투자기업분석부 연구원 남인욱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비상장 벤처팀 김수현 팀장님과 함께 최근 분석했던 기업인 카사코리아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평소 주식 투자를 하시던 분들은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김수현 팀장님께 이 비상장 기업을 분석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실 금융업종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업종 한 10년 넘게 이제 분석을 하다가 사실 좀 늦었죠. 한 5년 전부터 비상장 벤처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는 유통 주식들만 계속 분석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갈증을 느끼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 그 신한 퓨처스 랩에서 인큐베이팅 하는 뭐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 또 다른 계기로 이제 그 스타트업들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시작해 보게 됐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시장이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심해서 일단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저희가 좀 좋은 기업들을 선별해서 그 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네, 팀장님 그 시리즈물로 비상장 보고서를 발간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그 우리 남인욱 팀장님 건물주 되고 싶지 않으세요? 꿈이 20대들이 요즘 꿈이 뭔지 모르겠네. 네, 저도 최대한 빠르게 돈을 모아서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진짜로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쓴 자료의 이제 기업은 카사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카사 하면은 스페인어로 이제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주식처럼 우리가 MTS 있죠? 우리 모바일에서 하는 그런 것들 MTS 기반으로 강남의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중개 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설립한 지는 이제 2018년 4월에 설립을 했고 2019년 12월에 그 금융위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본인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시드 투자 들어온 회사들 굉장히 뭐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본엔젤스라던가 카카오 벤처스가 투자를 했고요. 저희 신한금융투자도 시리즈 A에서 투자를 소액으로 좀 하셨고 지금 시리즈 B가 이제 프리 시리즈 이후에 이제 시리즈 B가 지금 이제 끝난 상태입니다. 네. MTS 기반의 이 부동산 투자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평소 주식 투자를 접하시던 일반 투자자분들에게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주변에 보면 배당 때문에 리츠 투자를 좀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확히 리츠와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네, 뭐 두 가지 일단은 먼저 보시면은 요 자료를 이 카사코리아 이게 앱인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공모했던 IPO를 한 서초역 앞에 이제 지웰타워라는 이제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은 증권사 플랫폼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소 한 주당 5,000원이 이제 공모가였고요. 그래서 우리 남인욱 팀장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들도 그냥 이 서초 지웰타워를 한 주, 두 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단은 뭐 구조는 뭐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수익 증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걸 디지털화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관리 처분 신탁을 건물주가 한국토지신탁한테 맡기고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부동산 수익주권을 발행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시스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츠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리츠랑 똑같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이 건물 아까 서초 GL타워를 우리가 샀다 그러면은 GL타워가 이제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배당 수익을 건물주처럼 이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보통 이제 한 3%가 좀 넘고요, 1년에. 그걸 이제 분기마다 받습니다. 연간 3% 수익률을 분기로 잘라서 쿠폰 형식으로 받게 되시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특정 기간이 지나서 매각을 결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을 또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건물주랑 거의 똑같은 혜택을 누린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운용 수수료나 시세 차익의 그런 비용들은 카사코리아에서 이제 조금 떼가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MTS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각 이익이라든가 나쁘게 말하면 이제 매각 손실도 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게 가격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거의 일정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리츠랑 굉장히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점은 리츠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묶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건물, 단일 건물을 보고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뭐 강남의 런던빌이라는 건물, 이 건물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거를 매수할 수도 있고, 아까 서초 GL타워라던가 그래서 특정 단일 건물을 살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중소형 오피스, 보통 리츠는 큰 것들, 부동산 펀드나 리츠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오피스 빌딩들만 담죠, 바스켓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보통 자산가액이 100억에서 500억,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피스 시장 하면 100억에서 500억 굉장히 중소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에서 500억의 규모의 건물들, 중소형 오피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장 절차가 굉장히 짧습니다. 리츠는 뭐 거의 이제 IPO랑 거의 똑같은 절차를 다 밟죠. 주식 IPO처럼. 근데 이거는 이 카사코리아에서 IPO하는 절차 자체는 굉장히 짧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억에서 이 500억 건물이라고 하면 평소에 대형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중소형 건물인가요? 네, 그 오피스 뭐 건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이 강남의 건물 그 오피스 시장은 보통 이제 100억, 자산가액 100억에서 500억이 우리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중소형주, 이제 스몰캡 정도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간의 거래가 많고 사실 그런 채널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채널이 필요했던 거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엑시스를 하는 게 또 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수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강남에 뭐 건물 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별 특정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 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평소 이 주식만 접하다가 이 건물주가 된다는 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동산 쪽 시장 규모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전에 이제 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카사코리아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비스 론칭은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다운로드는 아직 뭐 초기라서 21만 명이고 회원수는 11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보통 이제 주식 딱 보면은 FN 가이드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뭐 어떤 특정 종목을 사기 위해서 FN 가이드라는 그 보고서를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약식으로 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카사코리아 앱에 들어가면 그 특정 건물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임차인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서, 법정 문서들, 거의 모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신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거래소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 제공의 이제 플랫폼 역할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였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쉬워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이제 규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건 거의 뭐 굉장히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혁신금융 이런 정책들을 계속 내면서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복잡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만 한 1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런 규제의 진입 장벽이 좀 있고 그거를 해소한 이제 퍼스트 무버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GL 타워 12층은 2시간 만에 완판이 돼서 뭐 사실 다들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시장은 우리나라는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요 4,000조 정도 돼요. 지금 3,900조? 그러니까 4,000조 가까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카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중소형 오피스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리테일,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까지 하면 한 300조가 좀 넘는 시장. 그래서 카사가 타겟하는 시장은 30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상업용 부동산 저희가 직접 상업용 부동산을 발로 뛰어다니진 않았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자본 수익률 자체 많이 이제 급감을 했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역별로는 압도적으로 이제 수도권의 거래량이 이제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각 차익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걸 산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매각 차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실률은 지금 사실 상가가 좀 더 높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오피스나 이제 그러니까 상가가 여전히 이제 공실률은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임대가가 근데 계속 이제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문제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채널들이 훨씬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실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카사가 지금 IPO를 시킨 건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입주 계약이 맺어 있는 그런 업체들만 있는 건물들을 주로 타겟으로 강남에 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 카사처럼 부동산 소액 투자라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곳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 곳이 한 3곳이 있어요. 그래서 루센트 블록이라는 회사를 잠깐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는 2021년 이제 올해 4월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았고 대구 지역 기반.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컨소시엄에서 참여를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대전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익증권 발행 플랫폼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블록 코리아라고 지금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카사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 준비를 하고 있고, 엘리시아라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한 것들, 그다음 기술적인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시장은 확실히 이제 선점하고 선점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사실 비상장 기업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카사코리아라는 플랫폼은 어떠한 성장성 또는 확장성을 갖고 있을까요? 네, 우리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지역을 이제 해외로 좀 확장하는 부분들, 해외 진출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실제로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그 수익증권 공모랑 거래 라이센스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부동산 그 상업용 건물들을 여기 카사 앱에 IPO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했고, 그래서 향후에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을 이렇게 펀드나 이렇게 막 바스켓으로 묶어서 그냥 그 펀드를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특정 건물을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디지털 수익증권이긴 한데 지금은 상업용 부동산만 하지만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자산들도 디지털 수익증권화해서 거래를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카사를 설립한 창립자라면 아마 그런 생각까지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에 누구나 액세스 가능하게 손쉽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꿈꾸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카사코리아 플랫폼은 자산군의 확장성 그리고 최근 싱가포르 라이선스를 획득하면서 이 글로벌 서비스 지역의 확장성 이렇게 두 가지 성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포인트인 이 회사의 향후 매출 전망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크지는 않고요. 일단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그 자료를 좀 보시면은 일단 수수료 매출입니다, 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공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IPO 주간 했을 때 수수료 받듯이 공모 수수료, 그 다음에 저희가 MTS에서 거래를 하면은 저희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0.2%씩, 그러니까 그 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들이 저희한테 이제 임대료를 낼 때, 그걸 배당 형태로 저희가 받아가는데, 투자자들이. 근데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일부 이제 2%를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약 한 7% 정도를 수치를 하죠. 그래서 연간 공모 수준을 예를 들어서 10조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매년 10조 정도 규모의 건물을 IPO를 카사가 할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소형 오피스 시장을 저희가 이제 300조 원 정도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된다. 카사가 지금은 혼자 지금 비즈니스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개 업체가 또 들어오잖아요. 경쟁사들이 있을 거. 어쨌든 이 시장에서 한 10% 정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10% 정도 마켓시어를 가져간다 하면은 약 그 상장 건물 규모 한 30조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 수수료라는 건 저희가 이 MTS에서 거래를 하는데 보통 상장가액의 1.8배 정도가 거래될 것 같더라고요. 매수 매도의 그 규모가. 그래서 그 거래 수수료가 1,200억, 그 다음에 임대 수익에 대한 배당 수수료가 180억 해서 요 거래 수수료랑 임대 수익에서는 한 1,380억 정도 미니멈 10%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했을 때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 30%까지 마켓 시어를 가져간다 하면 1년에 한 4천억 정도 연간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 그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벌써 그 런던빌 1호 건물은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거의 20% 가까이 올랐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우리가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7% 정도 떼어가는데 지난 3년간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가정을 했을 때 약간 매각 차익은 뭐 중소형 시장 침투율 10% 가정하면 1,800억 정도 매출이 나고 30%일 때는 5천억 정도 나는데 뭐 이건 굉장히 좀 미래의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소액 주주들도 이제 주주총회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수익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플랫폼도 이 카사 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카사코리아라는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팀장님과 제가 비상장 벤처팀으로 앞으로 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간할 계획이니까 비상장 보고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카사코리아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읽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